달의 가장 귀중한 자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놀랍게도 바로 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물을 얻기 위한 아주 흥미진진한 공학적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인용구를 보면 정말 의미심장하죠. 이 말은 우리가 달에 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달이 더 이상 그냥 탐사하고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뭔가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원의 보고가 됐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ISRU, 현지 자원 활용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주여행 갈 때 이삿짐처럼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필요한 걸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바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달에 있는 물이 그렇게나 중요해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물 하는 걸까요? 왜 하필 물이 달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불리는지 한번 알아보죠. 달에 있는 물의 가치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실 물, 또 숨쉴 산소로 쓸 수 있죠. 근데 진짜 대박인 건 이 물을 수소랑 산소로 분해하면 뭐가 될까요? 네, 바로 로켓 연료가 됩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예요. 말 그대로 우주 한가운데 떡하니 주유소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이 엄청난 보물을 손에 넣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나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 달의 물은 우리가 아는 그런 액체 상태가 아니에요. 태양계에서 가장 춥다고 알려진 곳, 그러니까 햇빛이 영원히 닿지 않는 어두컴컴한 분화구 속에서요, 아주 고운 흙먼지, 이걸 레골리스라고 부르는데 이 레골리스랑 뒤섞여서 아주 그냥 꽁꽁 얼어붙은 얼음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공학자들이 진짜 머리를 싸매게 만든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레골리스가요, 글쎄 엄청나게 뛰어난 단열재라는 거예요. 우리 왜 겨울에 쓰는 텀블러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열을 거의 전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스스로 뜨거워지길 거부하는 이 단열재 같은 흙 속에 갇힌 얼음을 대체 어떻게 효율적으로 녹여서 물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방법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각기 다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명의 선수가 경쟁하는 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이 까다로운 달의 물채굴 경쟁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첫 번째 선수,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표면 가열기인데요. 이름 그대로 땅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뜨겁게 지지는 방식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딱 그 원리를 보여주죠. 무슨 돔 텐트처럼 생긴 장비를 달 표면에 딱 덮어 씌우고요. 그 안을 후끈하게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이 땅으로 전달돼서 얼음이 수증기로 변하고 그걸 쏙 포집하는 거죠. 두 번째 선수는 좀 다른 전략을 씁니다. 겉에서만 뜨겁게 할 게 아니라 아예 흙 속으로 직접 파고들어서 안에서부터 데우는 거죠. 이름하여 가열 막대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뜨거운 막대 여러 개를 땅 속에 푹푹 찔러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을 막는 단열층, 그 레골리스 표면을 건너뛰고 얼음이 있는 곳에 직접 열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선수입니다. 가장 복잡해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예 흙을 통째로 파내서 전용 오븐에 놓고 구워버리는 가열실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요, 흙을 파서 도간이라고 불리는 단열이 아주 잘 된 밀폐된 가열 용기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흙 전체를 골고루 그리고 아주 뜨겁게 가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방법이 오븐을 흙으로 가져간 거라면 이건 흙을 오븐으로 가져오는 방식인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과연 시뮬레이션 결과 어떤 방법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을까요? 두구두구.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시죠. 와, 결과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흙을 직접 퍼내서 가열하는 가열실 방식이 시간당 무려 0.9kg의 물을 뽑아내면서 다른 두 방법을 저만치 따돌렸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물 생산량만 따지면 이건 뭐 명백한 챔피언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가열실장 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우주에서는요, 단순히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주목해 주세요. 가장 효율이 좋았던 가열실 방식, 복잡성 항목을 보니까 높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계가 고장날 확률도 높아서 시스템 수명은 오히려 가장 짧을 걸로 예상돼요. 반면에 제일 느렸던 표면 가열 방식은 어때요? 구조가 단순하니까 복잡성은 낮음, 수명은 높음이죠. 훨씬 더 오래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빠른 게 항상 정답은 아니다 라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만능 열쇠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줄 최고의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기술을 쓸지는 우리가 하려는 임무가 뭔지 그 목표와 조건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볼까요? 첫째, 가열실 방식이 물은 제일 잘 뽑아내지만 너무 복잡하고 고장나기 쉽다. 둘째, 표면 가열처럼 단순한 방식은 느리긴 해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써야 하는 임무에는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에서 뭔가를 만든다는 건 언제나 이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복잡성 사이에서 아주 현명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연구는 달에서 물, 그러니까 로켓 연료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길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쩌면 인류의 활동 무대를 달 넘어 화성과 그 이상의 깊은 우주까지 넓힐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몰라요. 자, 우주주유소는 이제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연료를 채우고 우리가 다음으로 날아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